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서브스페이스의 개념, 그리고 어떠한 부분집합이, 벡터 공간의 부분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살펴보고, 대칭행렬과 관련해서 그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브스페이스의 이그젬플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브스페이스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살펴볼 이그젬플은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생각했던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P of F라고 표기를 했었죠. 즉 개수가 그 F상에서의 값을 개수로 갖는 모든 다항식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벡터 공간이고요. 자, 이러한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n이라고 하는 어떤 그 0 이상의 인티저, 정수를 하나 생각을 해서요. PNF라고 하는 집합을,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 of F는 다항식인데요. 즉 P of F에 있는 원소 중에서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차수. 다항식의 디그리를 계산했을 때 그 계산한 디그리가 앞에서 정한 n, 여기 썼습니다. 그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모든 f를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끄러운데 잠깐만요. 네, 이러한 집합을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이 P of F의 그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n of F는 PF 다항식들 중에서 디그리가 n보다 같거나 작은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했을 때 Pn of F는 P of F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왜 그럴까요? Theorem 1.3을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즉 0벡터가 이 부분 집합 안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0벡터는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항식 중에서 다항식들의 그 벡터 공간에서 0벡터는 뭐가 될까요? 0다항식이 됩니다. 자, 이 0다항식에 대해서 이게 PNF에 있는지를 보려면 자, 디그리를 봐야 되겠죠? 디그리 오브 F는 얼마죠?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뭐 n보다는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n이 뭐가 되든. 그래서 F 0벡터 제로다 항식은 n이 0 이상의 자연수, 0 이상의 정수이기 때문에 항상 0벡터인 0대 항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그리가 n 이하의 두 다항식을 생각을 하죠. 자, 그랬을 때 F하고 G에 더한 거의 디그리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다항식을 더했을 때 더한 거의 디그리는 F의 디그리와 G의 디그리의 합보다 작겠습니다. 작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좀 지워야 되겠네요. 두 다항식의 디그리의 최대값보다는 작겠죠?
얘가 뭐 3차 다항식이고 얘가 5차 다항식이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네, n차 이하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더한 거의 다항식은 5차보다는 각관을 작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3차가 아니라 5차가 되는 경우에 두 개 더해서 디그리가 5차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디그리의 최대값보다는 각관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디그리 F도 n보다 각관을 작고 디그리 G도 n보다 각관을 작은 거니까 디그리 F와 디그리 G의 맥시멈을 택하더라도 n보다 각관을 작습니다. 따라서 F 더하기 G가 PNF의 원소가 되겠죠. 즉 B 조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공간을 여기다가 쓰죠. 지저분해진 것 같긴 한데 C 조건을 보면 자, 이 다항식을 임의로 택하고 스칼라를 임의로 택한 다음에 이는 어떻게 될까요? F에다가 상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의 디그리는 A가 0일 때는 0다항식이 돼서 디그리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가 0이 아닌 값이라면 디그리가 F랑 같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곱한 거의 디그리는 F의 디그리보다는 각관을 작게 될 거고 같을 수도 있고 아예 뭐 마이너스 1처럼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디그리 오브 F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n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AF의 디그리가 n보다 각관 작기 때문에 AF가 PNF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은 다 만족하기 때문에 CRM 1.3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example들을 몇 가지 더 보죠. 그 다음에 볼 것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벡터 공간 중에서 함수들의 벡터 공간이 있었는데요. S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생각을 했었고 F는 하나의 뭐 필드를 생각을 한다면 S에서 F로 가는 그러한 함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벡터 공간들 중에서 특별히 S하고 F가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인 경우 생각을 해보자. 즉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전체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 공간입니다. 자, 이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부분 집합으로 R에서 R로 가는 함수 중에서 C라고 표기하는 이 집합은 연속 함수들만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R에서 R로 가는 함수면서 연속 함수를 다 모아둔 집합을 C 오브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 오브 R이 조금 전에 얘기한 FRR이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서 당연히 부분 집합은 될 텐데요.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한 방법, 즉 이 벡터 공간의 0벡터 여기서도 0이라고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다항식하고는 다르고 영함수를 의미합니다. 영함수란 뜻은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모든 정의역의 값에 대해서 0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값이 항상 0인 그런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녀석이 이 벡터 공간의 0벡터가 되겠죠. 자, 이 0벡터는 영함수를 생각해 보면 영함수는 이 안에 있을까요? 즉 연속함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데 영함수, 즉 상수함수는 연속함수죠.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C 오브 R은 영함수, 0벡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하고 G가 C 오브 R에 있는 두 원소라고 하면 자, F도 연속함수, G도 연속함수죠. F 플러스 G도 연속함수죠. 덧셈에 대해서 연속함수라는 성질이 보존이 되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C 오브 R이라는 집합은.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즉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할 때, 즉 F가 C 오브 R에 있는 함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우선은 실수를 택해야 되겠죠. 필드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자, A 곱하기 F라는 함수도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연속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theorem 1.3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서브스페이스가 되겠다. 자, 그래서 비슷한 일을 계속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그젬플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우리말로 대각 행렬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렬을 얘기할 때 대각 성분이다 라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행렬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죠. 즉 A, I, J인데 I하고 J가 같은 걸 쓰죠. 대각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행번호랑 열번호랑 같은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자, 대각 행렬은 뭐냐면 이런 대각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성분이 0이 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대각 행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그 정사각 행렬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대각 행렬은 일단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i랑 j랑 다른 거에 대해서 mij라는 성분은 모두 0이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 즉 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제로가 되는 거. non-diagonal entry에서 대각 성분이 아닌 것들은 모두 0이 되는 거. 그러한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정사각 행렬 중에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생각해 봤었는데, 여기서는 정사각 행렬 중에서 대각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얘도 하나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정사각 행렬들 전체의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확인해야 되겠죠? A, B, C. 어떻게 할까요? A, 0벡터, 여기서 0벡터, 영행렬, 영행렬은 대각 행렬이 되죠? 제로 행렬 is a diagonal matrix죠?
영행열은 대각행열이므로 영행열은 이 집합을 W라고 쓰죠. 편의상 W 안에 있습니다. 대각행열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라는 행열과 B라는 행열이 대각행열이면 A 플러스 B도 어떨까요? n by n 정사각 행렬이 되면서 이거의 대각성분은 뭐 적당히 주어지겠지만 대각성분이 아닌 것들은 A의 대각성분이 아닌 것과 B의 대각성분이 아닌 것들은 전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비젠플을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trace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죠. 자, tr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딱히 뭐 trace 자취란 말은 좀 그렇고 그냥 trace라고 하죠. 네. 정사각 행렬에 이제 trace라는 용어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trace라고 하는 값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대각 성분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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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이런 대각 성분들만 다 더한 값을 trace라고 부를 거고 그 값을 tr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m이라는 행렬의 trace는 tr이라고 표기하고 이거의 의미는 m11부터 mnn까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해서 별표까지 다 더한 이 값을 trac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 of m인데 이것은 대각 성분의 합이다. m의 대각 성분들 전체의 성. 식으로 써보면 앞에서 쓴 것처럼 trace of m은 m11부터 mnn까지 전체 합입니다. 자, trace하고 관련해서 이번에는 정사각 행렬들 중에서 trace를 계산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집합을 W라고 쓰죠. W는 A 행렬인데 n by n 행렬인데요. trace of A가 0이 되는 것들만 다 모아둔 집합. 자, 얘도 당연히 부분 집합은 될 건데요. 자, 이 녀석이 벡터 공간인데 이 녀석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면 답은 yes 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0벡터가 되는 요 벡터 공간의 0벡터는 영행열인데요. 영행열의 트레이스는 뭘까요? 네, 0이죠? 네, 여기서 영행열을 좀 동그라미 0을 크게 썼고요. 5를 크게 썼고요. 숫자 0을 좀 작게 썼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A하고 B가 W에 있으면 트레이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더한 행렬의 트레이스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더한 행렬이 W에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더한 행렬의 트레이스가 0인지를 알고 싶은데요. 자, 트레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정사각 행렬일 때 두 행렬을 더한 거의 트레이스는 두 행렬 더한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걸 다 더한 거죠. 그것은 A라는 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성분과 B라는 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그냥 다 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트레이스 A가 0이고 트레이스 B도 0이므로 W 안에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W 안에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자, 여기다 씁시다. 색깔을 조금 바꿔줄까요? 자, A가 F 스칼라고요. A가 대문자가 이제 행렬일 때 trace of small a, large a는 어떻게 될까요? 네, A 곱하기 trace A가 되겠죠? 네,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A가 필드에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매트릭스가 W에 있으면 단축키를 small a, large a의 trace는 a 곱하기 trace large a가 되는데 a 곱하기 0이므로 0이 되겠습니다. 스칼라 0은 뭐 스칼라 a와 스칼라 0을 곱하면 항상 스칼라 0이 되죠. 이거는 필드의 성질이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네, 따라서 small a, large a도 W 안에 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경우들을 확인했는데요. 뭐 서브스페이스가 항상 되는 건 아닐 텐데 안 되는 이그젬플도 하나 살펴보죠. 자, n by n 행렬들 중에서 그 성분들이 전부 다 non-negative인, 즉 0 이상의 값들만 성분으로 갖는 그러한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m에 뭐 2 by 2라고 한다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자, 이러한 그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은 뭐냐면 0, 0, 0, 3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1, 2, 0, 5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행렬들을 이제 모아둔 집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까? 서브스페이스가 될까? 여기서는 일단 A, B, C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뭐 2x2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는 거긴 하지만 뭐 n by n을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전부 다 0이 되는 0 행렬은 non-negative니까 이 집합을 W라고 부른다면 W 안에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2x2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하는 것도 어떨까요? A하고 B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는 행렬이라고 하면 두 행렬을 더한 것도 성분별로 우리가 더하는 거기 때문에 non-negative를 더하면 non-negative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합니다. 자, small a, small b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small c는 조금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a가 f에 있고 large a가 w에 있을 때 small a, large a 곱한 게 w에 있느냐가 필요한데 이것이 성립하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C가 성립하지 않으면 서브스페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동치명제이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의 필요충분 조건이 A, B, C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서브스페이스가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를 음수, 네거티브를 생각한다면 곱했을 때 여기 있는 성분들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2인 경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0, 0, 0, 3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0, 0 여기 있는 것들은 뭐 0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여기 0보다 큰 녀석 양수가 있으면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W에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물론 그 스몰 a를 잘 양수 택하면 이게 성립하겠지만 양수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집합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C, 즉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는 example들을 봤고요. 이러한 서브스페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리 번호가 여기 없는데 1.4에 있는 세어렘이 되겠습니다. 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는 W1이라는 서브스페이스도 있고 W2라는 서브스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 W3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서브스페이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의 전체 교집합을 생각해보면 이 녀석 역시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벡터 공간 V의 인터섹션, 벡터 공간 V의 서브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고 그런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입니다. W1, W2, W3가 있다면 그 세 개의 인터섹션은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보죠. 자,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세 개만 이그젠플을 보여줬는데요. 세 개의 서브스페이스의 인터섹션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의 인터섹션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무한히 많은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 생각하고 있는 V의 서브스페이스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컬렉션, 집합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피했으면 해서 컬렉션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C라고 하는 컬렉션 안에, 모임 안에 있는 서브스페이스들을 다 인터섹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터섹션 W 프라임 in C라는 컬렉션. 자, C라고 하는 컬렉션 안에는 서브스페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들을 전체를 다 인터섹션 하겠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때 여기다가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W1 인터섹션 W2 이렇게 쓰기에는 유한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인터섹션을 쓰고 이쪽에다가 W 프라임 하나만 쓰고 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W 프라임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C라는 컬렉션 안에 있는 V의 모든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터섹션은 W라고 나타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W가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W 입장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A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C라는 컬렉션을 생각해 보면 C라는 컬렉션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브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즉 하나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O라는 0벡터가 포함이 됩니다. 즉, 이 네모에 해당하는 W 프라임에 어떤 걸 생각을 하더라도 다 0벡터가 있는 거죠. 따라서 0벡터는 그런 것들의 인터섹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in입니다. 네, 다시 쓰죠. W 프라임 항상 있으니까 전체 인터섹션에도 들어가 있겠다. 네, 전체 인터섹션은 W라고 했으니까
0벡터가 W 안에 있습니다. 되겠죠? 공간을 약간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늘리죠. 자, B를 보죠. 자, 그러면 B는 X하고 Y가 W 안에 있다고 하죠. 물론 W를 다시 써보면 이겁니다. C를 쓴 건데요. 좀 뒤져버렸는데. 자, 그러면 자, X가 전체 인터섹션에는 있으니까 X하고 Y 마찬가지로 이 컬렉션 안에 있는 임의의 서브스페이스 W'을 생각을 하더라도 X, Y가 어떤 거에도 다 들어가 있겠죠.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W''은 벡터 공간 혹은 뭐 서브스페이스니까 덧셈에 닫혀 있죠. 즉 X 플러스 Y도 W''에 있습니다. 물론 이 W''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서 W' 어떤 걸 보더라도 더한 게 항상 있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Y가 모든 W'에 있으니까 그런 W' 전체 인터섹션에도 들어가 있겠습니다. 즉 W에 있습니다. 즉 W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자, C.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도 비슷하게 반복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섹션이 서브스페이스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집합은 어떨까? 즉, V에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V의 서브스페이스의 유니온, 합집합이죠. 합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네. 답은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브스페이스의 유니온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서브스페이스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W1 두 개만 생각을 해보죠. 서브스페이스 두 개의 합집합이 어떨까? 자, 합집합 W1, 합집합 W2인데요. 자, 이 유니온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 A, B, C 0벡터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곱셈에 대해서 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데 0벡터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합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 덧셈은 잘 모르겠는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 A가 F에 있고 그 다음에 X가 W1 합집합 W2에 있으면 AX는 W1 합집합 W2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는 성립하지만 일반적으로 B가 즉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이제 항상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그젬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합집합이 그 서브스페이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 서브스페이스 두 개의 유니온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필요충분 조건이 지금 앞에서 W1, W2의 합집합을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사실은 W1하고 W2가
이런 포함 관계에 있거나 혹은 이런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라면 두 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게 더 커다란 집합이 되는 거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연습 문제 19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W1하고 W2가 있으면 합집합 자체는 서브스페이스가 되지 않는데 그럼 합집합을 포함하면서 적당히 집합을 정하면 이 녀석이 부분 집합이 되게, 부분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합집합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부분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V 전체는 뭐 당연히 W1과 W2 합집합을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그 작은 것 중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자, 그렇게 만든 개념 중에 하나가 W1 플러스 W2라는 기호로 쓰는 집합입니다. 자, W1 플러스 W2는 뭐냐면 조금 전에 그 합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W1하고 W2를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게 되도록 W1과 W2에 있는 벡터들을 모두 더한 것들을, 그러니까 모두 더했다기보다 더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면 x 더하기 y들을 다 모아둡니다. x는 W1에 있고 y는 W2에 있는 그런 벡터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x 더하기 y가 W1과 W2의 유니온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이와 같이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집합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자 x 더하기 0 벡터 생각을 해보면 x니까 W1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 더하기 y 벡터는 y 벡터니까 W2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덧셈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의 모임은 W1과 W2를 다 포함합니다. 집합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23번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